먼저 시간에 이제 정규분포를 했어. 이런 문제들을 갖다 우리가 안 했고, 그 전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풀었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식은, 이 복잡한 식은 그냥 이과생이나 하라고고, 문과생은 내버려 두고요. 이과생들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m이 시그마라는 것이 얼마가 됐건 간에 얼마가 됐건 간에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두 배만큼 떨어져 있다. 하면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냥 확률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 자체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대장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라고 하면은 표준 편차가 아예 2배죠 지금. 요때의 넓이 확률이 있죠. 이때나 평균이 얼마? 3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그럼 표준 편차의 2배면은 40 이렇게 되죠. 똑같이 표준 편차의 2배라 이거지. 이때의 확률이나 이때의 확률. 넓이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평균이 80점이래. 근데 내 점수는 85점이야. 어떤 경우에는 평균이 60점이래. 근데 내 점수는 90점이야. 우와, 내가 대박 잘 봤다. 그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표준 편차가 3점이야. 그럼 표준 편차에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가 2.5야. 그러면은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얘는 표준 편차가 30이야. 그 표준 편차 하나만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3등급, 얘는 1등급 나와요. 예? 그래서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은 평균은 낮을수록 좋고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좋아요. 물론 여러분 점수가 높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은 그 표준 편차를 갖다가 25짜리로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평균만큼 맞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는 100점 나와요. 100점 나오면 딱 표준 편차 딱 평균만큼 맞은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보다 한 배만큼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표준 점수가 125점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더 잘했다 하면은 표준 점수는 150점이 됩니다. 예전에 수학 문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점짜리가 표준 점수가 몇 점 됐냐면 171점 됐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 같아요, 그거? 네? 보통 이제 135 정도가 이렇게 그 1등급 만점짜리들 보통 점수가 135점 정도가 나옵니다. 130, 140 넘어가면 불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이크 볼륨을 갖다가 줄여놨었어. 유튜브에서 선생님 말소리가 안 들려요. 네, 나 혼자 그냥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들렸겠지 이제.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표준화 시켜서 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이게 도대체 뭐냐? 1번, 2번은 안 하고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하면 되고요. 자, 표준 정규분포 여기 문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볼게요. 두 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냐, 왼쪽으로 떨어져 있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표준 편차의 몇 배냐 해가지고 몇 배의 시그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시그마만큼 하나, 둘,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거죠. 먼저 시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표준 편차보다 시그마만큼 하나, 둘,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한 건, 그죠? 나처럼 이제 지금 다리가 긴 사람은 한 걸음도 크고요. 지영이처럼 이제 다리가 짧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이 이제 작죠. 예. 학교까지 몇 걸음이냐 하면은 네 걸음은 한 100걸음 되나? 근데 이제 지영이는 300걸음이에요. 예. 많이 바쁘겠구나.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변수를 이제 확률 변수로 G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X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X에서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나, 이건 표준 편차가 10이냐 20이냐에 따라서 죄다 다르겠죠. 그치?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뭐 80이 될 수도 있고, 이 숫자가 60이 될 수도 있고, 뭐 3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야? 자,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1만큼 떨어져 있다. 아,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져 있구나. 2만큼 떨어져 있다. 아, 표준 편차의 두 배만큼 떨어져 있구나. 우리도 여기서 계산할 때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인지 그걸 따졌잖아요. 그래서 저 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고 하는 건데, 표준화는 요걸 Z는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조금 이따가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봐봐요. 평균으로부터 봐봐요. 의미가 뭔지 봐봐. x라는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떨어진 거리가 나오겠죠? 됐어요? x가 평균보다 크다면은 봐봐요. 여기 표준 편차가 8짜리야 지금 이거. 자, 56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 하면은 여기 56이라는 숫자에서 40을 이렇게 빼주고요. 얘를 뭘로 나눠줘요? 8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가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와. 아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2만큼 떨어져 있는 거구나. 오른쪽으로. 여기서는요, 이 점수에서 36에서 평균 빼줘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0.5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 0.5만큼 떨어져 있다. 0.5 표준 편차의 0.5. 그냥 표준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숫자 읽어주면 그냥 이게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자체로. 아셨나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 얘기하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마? 표준 편차가 8이다. 그러면은 56은 표준 편차의 1배, 2배. 그리고 여기에서 36은 표준 편차의 2분의 1배만큼 밖에 못 간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배만큼 그거 0.192로 이 부분은 0.3413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확률. 자, x가 36으로부터 얼마? 56 사이에 있을 확률. 얘는 자, 이 부등식을 잘 보세요. 전부 다 평균만큼을 빼주세요. 평균만큼을 빼주세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빼줘도 괜찮니? 부등식 그대로 유지되죠?
자, 이 부등식 같은 부등식이에요. 그래, 한 줄 더 쓸게. 확률인데, 자, 얘를 갖다가 표준 편차로 똑같이 8로 똑같이 나눠줄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보면 일종의 치환이에요. 치환. Z라고 치환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Z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0.5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2까지. 자, 요걸 갖다 이렇게 하는 거 갖다가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 주는 거지. 아마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이 과정을 원래 거쳐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과정을 그냥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전부 다 평균 똑같이 빼줬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로 또 나눠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x-m 얘를 갖다가 z라고 숫자로 그냥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대뜸 그냥 이 공식대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냥 Z는 해가지고 36에서 40 빼주고 8로 나눈 숫자 쓰고요. 물론 맞죠. 여기는 너무 바로 가. 너무 바로 가. 너무 바로 간다고. 여기서 36 마이너스 얼마?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해주면서 8, 56 나누기 40. 그냥 이쯤으로 여기로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얘가 중간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쓰거든요. 물론 익숙해진 다음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한 두어 줄 더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시간이 뭐 많이 차이 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써버리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써버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아 이쪽으로. 이 과정을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일종의 치환하는 거야. 변형을 하는 거야. 식변형을 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또 똑같은 시그마로 나눠가지고 변형해줬어요. 이 변형시킨 요 놈을 우리는 Z라고 부른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X 48 똑같이 평균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시그마로 그 다음에 나눠줘야겠죠? 시그마로 먼저 나눠주는 게 아니고 8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Z라고 부른다. G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확률. G가 얼마? 1 이하의 확률. C가 1 이하의 확률. 역시 그림 그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아니면 헷갈려요. 1 이하의 확률. 여기 얘기하는 거야. 0.5 빼먹어버리고 그냥 뭐야 이거 0.341만 13만 3413만 써버려요. 실제로 답은 뭐예요? 0.8413입니다. 됐어요? 여전히 그림 어떤 상황인지 그림 그리는 건 필요합니다. 제타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지금은 뭐 저희 열심히 뭐 국가장학금 이런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기별로 있어요. 시기별로 등록금을 갖다가 못 내가지고 알바해야 돼. 그러려고 1년 휴학하고 6개월 휴학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4년 걸려서 졸업하는 게 아니고 5년이나 5년 반 이렇게 걸려서 졸업하는 일이 많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땐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면접할 때 그런 것도 물어볼 시기였어요. 부모님 뭐 하시냐?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조그만 동네 슈퍼마켓 하더라도 마트 하십니다. 그리고
동네 밑장은 엄마가 동네 밑장을 하시더라도 압구정동에서 헤어샵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 진짜. 자,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전혀. 자, 그런 시기야. 그런 시기에 이제 가족관계도 막 물어보고 막 가끔씩 이래요. 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자, 노 교수님이 보통 보면 눈 나쁘니까 이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보긴 안 좋아요. 근데 딱 보다가 맞인가? 맞인가? 웅재관 맞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면접 왔어. 노 교수님 서울대. 그럼 크게가 진짜 소리를 봤어요. 맞인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다가 맞인가? 그래가지고 제트!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고요? 이런 건 안 물어보지만 맞인가? 받아들이냐고. 장난이냐고. 맞인가? 아닌가? 제트! 자, 제트를 보니까 난 G라고 해요. 제트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얘를 그림을 그려서 풀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X에서 얼마 빼줘요? 얼마? 평균 15를 빼주세요. 21에서 15를 빼주세요. A에서 15를 빼주세요. 되셨나요? 끝난 거 아니죠? 뭘로 나눠줘야 돼? 6으로. 다음 거 됐어요. 두 번 됐어요? 너희들은 한 줄 더 써라. 잉? 나처럼 이러지 마. 자, 확률 얼마? 얘는 숫자로 얼마 나오지? 얼마? 1인가요? 1. 얘는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됐어요? 자, 얘는 얼마인지 몰라. 숫자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냥 이거야. 얼마인지 몰라. 얼마? 0.09가 되더라. 자, 이제 표를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 그림은 그래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1이 있고요. 여기 얼마가 있으면 이 부분 넓이가 얼마야? 0.09가 나와요. 나오려니까 0.09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자, 1.5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0.43. 1은 여기가 0.34.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요 순수한 부분이 0.09가 나오려면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얼마 나와야 돼요? 0.43 나와야 돼요. 0.43 나오려면 얼마면 돼요? 이 자리가 얼마? 1.5에 되겠다. 됐나요? 이 자리가 1.5야. 이 숫자가 얼마면 되겠다? 1.5. 됐나요? 그래서 A-15 6분의 A-15가 1.5. 그래서 A-15는 9가 되고요. 그래서 A는 24가 되겠다. 되셨나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표준화가 좀 편합니다. 표준화가 편해요. 그러나 꼭 문자식만 꼭 그대로 쓰라는 보장은 없어. 같이 쓰면 돼요. 응? 같이 쓰면 돼요. 효원이는 수영 잘하니? 홍재 수영 잘해? 수영 잘해? 지연이가 수영을 잘해. 못하나요? 나쁘지 않게 해요. 자, 지연이는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하면은 이렇게 가는데 홍재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가요? 물 빠졌으면 어떻게 돼? 너도 이렇게 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다리 다 휘져야 되죠. 팔다리도 휘져. 팔만 쓰는 게 아니에요. 휘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 평균이 173. M 173. 표준 편차 시그마가 5다. 조건 2개 나왔어. 10cm 이상 키가 큰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냐? 근데 이거는 역시 그냥 그림이 그냥 맞죠? 여기 보면 여기서 173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하는 게 그냥 눈에 드러나죠? 그렇죠? 183 평균 10cm 이상 크다. 즉 확률 얼마? X가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평균보다 10.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준화를 시킨다면, 굳이 시킨다면 그냥 그림 그려서 풀어버리고 말아요. 일단은. 자, X에서 평균 빼줘요. 여기서 평균 빼줘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표준 편차인 얼마? 5로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G라고 부른다. 됐어요? 확률. G가 얼마 이상? 계산하면 얼마? 2. 그래서 이것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림을 항상 그려주세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쪽은 그림 그려주느냐 안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림 그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잖아. 자,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쪽에서는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중간에 내가 중간 단계를 빼먹지 않고 썼잖아. 이렇게 저기 Z로 바뀌는 과정. 그치?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냥 공식으로 해서 팡 띄워버리면은 일단 계단 2계단 한 번에 3계단 한 번에 가는 거 비싸가지고 갑자기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사고 단절이에요. 자, 500명이고요. 500명 뭐가 있나 보다. 평균 70점. M이 70이야. 시그마가 5야. 시그마는 5. 조건 이렇게 다 썼어. 자, 학생 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부터 구할 수 있어요? 확률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건 확률이야. 확률에다가 전체 인원수 곱하면은 당연히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확률을 구하자. 얼마? 단번에 학생 수를 구하려는 건 힘드니까. It's impossible. 자, 얘는 확률. 얼마? 65에서 얼마를 빼줘요? 평균. 70에서 65 빼주면 안 돼. 85 빼기 70.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쓰자 그래. 자, 얼마? 5로 나눠줘요. 그리고 5로 나눠줘요. 5로 나눠줘요. 자, 그럼 이건 얼마다? 확률 마이너스 1. Z. 여기는 3. 이런 확률을 구해봐라. 그 다음에도 수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수식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뭐라고 써놨지는 알아. 이렇게 써놓고 이건 P가 이렇게
써놓고 했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가거든요. 자, 얘를 갖다 그림 버전으로 보면 어떤 거야? 얘는 무슨 뜻이야? 0인데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1부터 3, 1을 넓이다.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여기서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 더해라. 얘는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 더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뭐 이걸 써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얘 써놓고서는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넓이 얼마? 왼쪽 넓이 얼마? 0.341. 오른쪽 부분 넓이 얼마? 0.499. 덧셈만 잘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쓰였더라도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림으로. 알겠냐? 이제야? 어? 자, 이 부분에 있는 걸 공식으로 가져가시면은 참 힘이 들어지오이다. 아, 끝난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500명 곱해가지고 500명 곱해가지고 500 곱해가지고 이돈 소반내는 거 있어야지. 자, 80점 이상인 학생 얼마? 확률 평균이 얼마야? 70이야. 자, 표준화하는 과정 평균을 먼저 빼준다.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준다. 얼마? 5. 얘는 얼마다? Z가 얼마? 2 이상. 그래서 얘의 넓이는 얼마다? 2분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줘라? 0.5에서 0.478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0.022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뺄셈 좀 빨리 하는 방법이 5 빵빵해서 여기서 2 더해가지고 9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마지막에는 10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자, 0.022 곱하기 500 해주면은 2.2 곱하기 5 해가지고 얼마? 11명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8번에 최저 합격 점수 구해봐라. 이거는 주어진 정보를 한번 조건을 좀 변형시켜야 돼요.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입사 정원이 640명. 640명. 전체가 4,000명이에요. 요 인원수가 얼마? 640명. 전체 인원수가 이제 4,000명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640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640등 하지 마시고 상위 몇 %에 들어야 되느냐? 4,000분의 640. 음. 100분의 16. 상위 16%에 들어야겠구나. 되셨나요? 상위 16%에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입사 정원이 640명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용할 건 전부 다 확률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상위 16%. 그래서 상위 몇 %? 16%. 그러면 여기 점수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가 0.34여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1이면 되겠다. 표준편차에 한 배만큼 떨어져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다. 표준편차에 한 배? 그건 우리가 먼저 했던 거하고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 되죠. 얼마? X라는 점수인데 X에서 얼마? 평균을 빼줘요.
편차는 나눠줬어요. 이게 바로 1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점수. 되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해주면은 650에서 편차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 725점. 이렇게 버리고 마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것 과정도 필요하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표준화 시켰을 때의 같은 숫자이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m-8 x 20. 자, 여기서 똑같이 빼준다. 얼마나 빼줘? x의 표준편차 평균은 얼마야? 20이야, 20. 자, 이제 표준편차로 똑같이 나눠줘. 얼마로? 2로 나눠줘. 그러면은 저 왼쪽에 있는 x의 분포는 뭐가 똑같으냐면은 2분의 m-28 z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에는 y도 해볼게요. p, y, m, y 표준화에 나오는 공식에 나오는 x가 없잖아요. 하고 울지 마시고요. 이제 시그마를 또 나눠주자. 시그마가 얼마야? 8이야, 8. 해주니까 얘는 어떻게 되더라? 확률 얼마? 0. Z가 자, 아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점 때문에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크기는 절대값이 같다. 그건 반대.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 더하면 그냥 0 나오겠네요. 됐나요? 덧셈을 하면 0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할게 2분의 m-28 40분의 양변에다가 40분 해줘서 m은 이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간에 하지 않았던 이거 10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표준표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 얘기합니다. 자, 이제 먼저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봐봐요. 주사위 던질 거야. 주사위. 주사위 던질까? 그래, 주사위 던질까? 동전 던질까? 주사위를 30번 던질 거야. 이거를 주사위를 30번 던질 거야. 웅서방 사위 웅사위. 자 30번 던질 거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1의 눈이 나오는 게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30번 던져가지고 평균적으로는 아마 5번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가 글쎄요 몇 번 나올까? 몇 번 정도 나올까?
아, 4번 정도, 4번 이하로 나오는. 그래, 4번 이하로 나오는. 그건 계산하기 쉬운데, 주사위가, 어? 어, 20번 이상 이래 두니 아주 상기적으로 나오는 확률. 동전 던지면 뭐, 30번 던져가지고 20번 이상 안면 나온다. 이건 뭐, 하겠지만은. 그래, 30번 던져가지고, 이래 두니, 20번 이상 나올 확률이 있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자, 우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항분포를 한다는 걸 아니까, 이항분포를 합니다. n.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20번 나올 확률 얼마예요? 30C에 20. 6분의 1에 20제곱. 6분의 5에 얼마? 10제곱. 21번 나올 확률. 6분의 1에 21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에 19제곱. 22번 나올 확률. 근데 얘들아, 너희들 뭐 이거야 뭐 둘째치고 요거 있죠, 이거.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로 계산해보면 계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동전 던질 거야. 동전을 100번 던져가지고 50번 당연히 평균적으로 앞면 나오겠죠. 근데 이게 55회 이상 앞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 100C에 55, 2분의 1에 55제곱, 2분의 1에 45제곱. 뭐 이거야 뭐 2분의 1에 100제곱 되니까 어떤 경우든지 좋다 이거야. 2분의 1에 56, 2분의 1에 44. 이래가지고 100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계산해도 장난 아닌데 이걸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야 돼요.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헬 이상이라는 거? 헬 이상이에요. 옛날에 이제 한 친구가 선생님 나 저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네가 직접 손으로 계산했다는 거 증거를 보여봐. 해가지고 너 요거 하나만 계산해. 다른 거 안 계산해도 돼. 요거 하나만 제대로 계산해. 달력 뒤에다가 해가 넘어갈 때였으니까 달력 뒤에다가 손으로 계산했다는 거 증거로 보여. 요것만이라도 계산해봐. 달력으로. 근데 틀렸어요. 그리고 틀렸어. 그러면은 봐봐요. 동전 100번 던져가지고 55회 이상 앞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을 분명히 구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야. 자 볼게요. 지금 주사위 한 개를 던져가지고 여러 번 던져 n번 던져가지고 1의 등이 몇 번이나 나오니까 그 분포를 갖다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n이 30번일 때는 당연히 5번, 평균적으로 5번 이렇게 나오고 여기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토그램 됐어요?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은 1이고 여기 높이가 확률이니까 요거 히스토그램 요 직사각형들 넓이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 1 나오겠지? 쉽나요? 1 나오겠지. 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무슨 모양으로 가고 있어? 정규분포 모양 비슷하게 가고 있지. 점점점.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몇 번 이상 나올 확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몇 번 이상 나올 확률 하게 되면 이 사각형의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느니 그냥 확률법표 이용해서 이거 확률 구하자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사각형의 넓이 전부 다 더하지 말고 그냥 정균포처럼 하자 이거. 그래도 n이 커지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별로 안 틀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누구냐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니냐 진짜로 그런가 하고 실제로 한번 맞춰봤는데 n이 30 정도 되면은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을만 하냐면요 n이 30이야 30, 100 정도도 아니고 30이야 30 정도 되면 정규분포로 근사에서 구한값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값하고요 계산한 거하고 그때 내가 계산했던 게 100만 분의 1% 미만으로 오차가 나요. 100만 분의 1%야. 이거 완전히 믿을만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100만 원 이 정도면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를 갖다 누군가 딱 얘기했는데 저기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오차가 난 거야. 야 그러면 그 완전히 믿을만한 거 아니겠냐 이거? 그래서 자 봅시다. 7번 문제. 이항분포 이거 좀 더 쉬운 문제 하나 하고 이거 5번 문제 하나 볼게요. 한 번 시행했을 때에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192번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꺾은선 그래프가 삐뚤 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얘의 평균은 얼마죠? NP 지금 얼마냐? 48? 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NPQ 그래서 얘는 얼마? 36이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근사해 줄 수 있다. 얼마? 정규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48,36 즉 6의 제곱 이런 분포로 우리가 근사해서 풀 수 있다. 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강조하네. 이 표정이 이런 이유가 시험 출제확률 100%라서 그래. 100%라서 그래요. 왜 이게 100%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항분포 할 줄 알아야 되죠. 정규분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얼마? x가 얼마? 42부터 54 사이의 값을 가지고 합니다. 평균값 빼줄게. 표준화할 거야. 평균이 얼마야? 48이야. 표준편차는 안 할 거야. 표준편차 얼마야? 6이야 6. 그러면 얘는 확률인데 얼마? C가 얼마까지? 54에서 48까지는 6이니까 1. 얘는 마이너스 1.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꽝 대신 답. 됐어요? 장동건 대신 어쩌세요? 뭐 불만 있어요? 응? 장동건 아저씨 사인 받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대신해 줄게. 그래서 얘는 자 여기가 0.3413, 0.3413 그래서 0.682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딱 요것만 줬어. 딱 요것만 줬어. 뭐 고르고 할 것도 없어. 얘만 쓰면 돼 그냥. 자 5번 했어 지금. 자 이제 보자. 오호 이런
x가 24 이하일 확률이 정확하게 하필 0.5로 나오더래요. 아하! 이거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다?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24는 얼마일 것이다? 필연적으로 얼마여야 돼요? 0.5래. 24 이하일 확률이 0.5래. 그럼 얼마겠어요? 24가. 평균이겠죠. 됐어요? 이걸 갖다가 평균보다 작을 확률, 좌우 대칭이니까. 아하, 24가 평균이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죠? NP. 72 곱하기 A분의 1. 얘가 24구나. 따라서 A는 얼마? 얼마긴 얼마야? 3이지 뭐. 됐죠? 그래서 저건 알게 됐어. 보다 이항분포를 한다. 72, 3분의 1 이런 분포를 한다. 자, x가 얼마보다 3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 직접 계산해가지고 72c에 30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얘는 이항분포. 얘는 근사에서 할 수 있다. 정규분포로 얼마? 24, 16, 즉 4의 제곱. 시그마 제곱은 NPQ, NPQ. 됐어요? Q 하면서 한번 해줘야겠죠. 뭘 해줘야 돼요? Q 한번 해줘야지. 야, 오죽했으면 웅지야, 잠이 홀딱 달아날 때 내가 Q 하니까 잠이 올래야 올 수가 없을걸? 잠이 온다면 그건 악몽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Q. 졸면 눈앞에 가가지고 Q 합니다. 자, 웅재 졸리지? 자, 여기 화면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해줘. 어떻게 해요? 끼우! 한번 해주는 거야. 어때? 졸면 나와서 끼우? 됐어요? 끼우? 졸리면 얘기하세요. 앞에 나와서 끼우 한번 하고 나면 정신이 정신이 다 혼미해지나? 자, 그래서 보다 30 이하로 나올 확률.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풀게요. 간단하게. 필요하면은 표준화해서 하시면 돼요. 뭘로 우리가 근사해 볼 수 있냐면은 24. 표준 편차가 얼마나? 4짜리. 그런데 여기 30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여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30이니까 표준 편차의 몇 배예요? 1.5배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뭘 구하면 된다?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그림으로 내가 표준화 시킨 거야. 얼마? 여기가 1.5, 편차 1.5. 이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얼마다? 여기가 0.5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거는 1.5니까 0.4332. 그래서 얼마? 0.9332. 됐어요? 저쪽에 있는 우리 저희 그 승민이도 졸리면 끼우 하세요. 끼우 해죠? 선생님 왜 그러는데 공포스러워요.
공포영화 뭐 알고 있냐 너희들은? 공포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어요? 나는 공포영화에서 보면은 떠오르는 영화들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여름면 항상 공포영화들이 이렇게 해요. 어렸을 땐 TV에서 이제 그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거 남양특집 이런 거 보고 밤에 화장실에 못 갔어요? 그때는 밖에 있었거든. 내 다리 내놔. 아마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내 다리 내놔. 이게 이제 봅시다. 문제는 표현을 달리 해주는 거야. 구할 때. 저걸 구하라고? 계산하기도 나쁜데.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는 이항 독립시행하고 관련이 있고요. 얘 여러 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이번이 마지막 등장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등장이세요. 맨 먼저 뭐에 등장했어요? 이항 정리할 때 등장하셨죠? 그죠? 맞지? 이항 정리할 때 한번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하셨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거기서 등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할 때 등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정규포로 근사하는 데서 또 한번 등장하십니다. 거의 확통에 있어서의 최수죠. 확통의 최수죠. 자, 이 식이 언제 등장하냐면 얘는 이항 분포할 때에 나오게 됩니다. 이항 분포 식이에요. 이항 분포 식이야. 자, K가 얼마? 9부터래요. 근데 원래 총 48회 시행하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한번 보면 안 잊어먹어. 총 몇 번? 48번 시행하고 한 번 시행할 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이러한 분포에서 문제 바꿔준다. 분포에서 얼마? K가 나올 확률이 얼마? 나올 확률이 9 이상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항 분포를 하는데 이항 분포식 여기에서 9 이상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뜻을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자를 갖다가 대한민국 한자로 써 있으면 너희를 읽을 수 있어 없어? 이게 대한민국 읽을 잘 주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한자로 써버리면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또 그치? 태극기는 더 없어. 무궁화? 자, 그때 화자는 쓰겠다 다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식으로 쓰지는 못할 망정 써져 있으면 저게 뭐다라고 할 거. 이건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봤기 때문에 정의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참 힘들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됐나? 얘는 정규분포로 근사하게 된다. 얼마? 평균 두 개 곱하면 되겠죠?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얼마야? 48 곱하기 4분의 NPQ. 그래서 누가 되나요? 자, 이런 분포를 하게 됩니다. 즉 얼마? 평균이 얼마? 12짜리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이 분포로 근사해서 풀면 된다. 대충 이걸로 보면 된다. 그래도 48회 정도면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오차는 안 나요. 실제로 보겠고. 자, 얼마? 9부터 15까지야. 와우!
그냥 딱 표준 편차 하나만큼씩이야. 지금 뭘 이용하면 되겠다? 얼마? Z가 요거.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여기 얼마? 0.3413, 3413. 그래서 0.6826. 되셨나요? 네. 뭐 시간이 많고 정말 할 일이 없다. 밥 먹고 정말 할 일이 없으면은 이거 하나하나 한번 계산하시든가요. 아마 48C의 9 이거 하나 계산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100분 다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표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니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여기 9-16번은 좀 어렵습니다. 위에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아도 어려워요. 앞에 비슷한 걸 전에 보긴 했지만 동전을 100개 던질 거야. 당연히 100개 던지면은 이항분포할 거란 말이지. 이놈의 확률분포는 재수가 겁나게 없으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겁나게 재수가 좋으면 100회가 다 나와요. 앞면이. 그러나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럴 확률은 자동차 부품 수십만 개를 갖다가요. 이런 커다란 건물 같은 상자에 넣고 막 흔들었더니 자동차가 조립해서 나올 확률보다 더 작게. 그게 저 비교하자면 네. 그 정도면 높겠죠 당연히.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얘는 이항분포합니다. 이항분포합니다. 네, 2분의 자, 얘는 정규 평균 분산? 평균은 50. 분산은 얼마? 20. 됐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말을 실수했냐면 여러분들 아미노산 있죠? 생물시 너는 문과니까 생물 시간에 안 배웠겠고 생물 시간에 아미노산이 광학 이성질체 L 아미노산하고 이 아미노산은 전부 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L 아미노산이다. 근데 최소한 100개 이상이 연결이 돼야지 단백질 하나 제일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밀러의 그 번개 실험에서 보게 되면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는데 L 아미노산, D 아미노산 이거 동일하게 합성돼요. 광학 이성지체야. 광학 이성지체라고 하는 건 분자 구조가 거울 보듯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만 한 수백 개가 연결이 쭉 된다고요? 확률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 아무튼 여기 봅시다. X가 60 이상. 정규분포로 근사하게 되면은 얼마?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5예요. 25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 60 이상일 확률. 여기는 확률. 표준 편차의 딱 2배야. 그러니까 얘는 뭘 구하면 된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얼마?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0.477 있으면 안 돼요. 0.5에서 얼마? 여기 0.5에서 0.477. 그래서 0.028 구하시면 됩니다. 발전 예제는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많이 이제 빼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얘는 해야겠습니다. 왜 출제함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정규분포,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내용 가운데서요. 모의고사에 나오고 어려운 쪽에 속하는 4점짜리가 얘입니다. 좀 전에 거는 너무 기본적이잖아, 내용이. 봐봐요. 문제가 나올 때에 쭉 나오고 요거 하니까 요게 돼. ABC 하니까 X가 돼. 이렇게 하면
이거 기본적이고요. X도 주고 C가 얼마였게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있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모르는 거. 세 개 다 관련이 있으니까. 자, 봅시다. 제품은 6개 중에 1개꼴로. 아하!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분량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P.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N이 180. 180개야. A개 이하일 확률이 0.16. 껴뚱. 네. 내가 중국어를 잘 알죠. 껴뚱 무슨 뜻이에요? I don't know. 자, 껴뚱. 자. 조사했을 때 분량 개수가 A개 이하일 확률. 자, 180개를 임의로 추천을 좋아해서 조사했을 때요. 재수가 좋으면요. 180개 중에서 불량품 하나도 없이 싸그리 정상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아마 180개면은 180 곱하기 6으로 해서 30개 정도 불량품을 발견하게 될 거야.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80개가 왜 다 불량이야? 너 태무에서 샀냐? 자, 이거. 거기서 사면은 난 안 사왔는데 전부 살리는 거 그래가지고 안 사왔는데 뭐 한 30개 이렇게 왕창 시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그래도 쓸만한 게 있다면서요? 대부분은 뭐 그냥 어휴 뭐 장갑이야 와우 장갑이 애들 타고 나오는 이제 큰 건지 알고 하겠더니 아버니까 이제 조그만 미니카예요.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포? 180, 6분의 1 이런 이항분포입니다. 얘는 180개나 되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평균이 30 그리고 표준 편차가 25 분산이 25 그래서 이런 분포로 근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평균이 얼마? 30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분포야. 자, 그런데 A개 이하일 확률 우리 얼마다? 0.1. 자,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중간의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은, 얼마? 이렇게 이항분포를 정분포로 근사해 보는 과정. 그 다음에 근사한 다음에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표현.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0.16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 이 넓이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0.34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얼마일까요? 표준 편차에 한 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다. 표준 편차가 얼마인데? 5야. 5야. 그래서 A는 얼마? 25. 그래서 25개 이하일 확률이 0.16이다. 이거 여기까지요? 네. 자, 그래서 위에 A개 이하일 확률 조사했을 때의 이하일 확률이 0.16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항분포를 가지고 그냥 썼다가는 안 되고 이항분포를 정분포로 근사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표현해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런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친구 얘기 전할 때 보면은 와전되잖아. 그죠? 와전되잖아.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모의고사를 대비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저희 그 내신하고 모의고사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놈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야. 얘가 n으로 바뀌어가지고 n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되셨나요?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정규분포로 건사해가지고 정규분포의 눈으로 얘를 갖다가 다시 봤다는 거예요. 됐어요? 식인종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량이 돼. 아주 그냥 맛있게들 생겼구나. 날 보면은 어이구 우량이네, 우량 품종이네, 뭐 이렇게 특이다, 특상. 어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이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자, 우리가 여기서는 눈을 달리해서 신종의 눈으로 보자, 이거 괜히 농담을 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누구의 눈으로? 이양분포를 정규분포의 눈으로 보는 거. 되셨나요? 색안경을 씁니다. 그거 봐주면 색안경 별로 좋지 않지. 자, 이렇게 해서 이양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쓰려면은 저기 그 식을 갖다 써가지고 표준화하는 과정을 쓰려면은 풀로 쓰세요. 아직까지 풀로 쓰세요. 풀로 쓰시는 게 여러분들도 좋고, 그림하고 연결이 되고, 그림하고 같이 그려주시고, 진짜 그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웅재 동생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니? 저 동생 없는데요. 동생 있냐? 동생이 없대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뭐 거의 여기 뒷집에 해피도 알아듣죠. 그죠? 뒷집 해피. 올해 수능 본다는데 큰일 나네 너희들. 학원계 5년이면 수능을 봐요. 미적분. 문제 좀 풀어봅시다.